왜 이번 달에 목표 달성을 못했어? 뜨끔해라. 어떠세요? 저 무섭죠? 네. 아니, 근데 사실 지금 네. 그냥 설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네. 마음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지금 훅 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번트 리더십 대표 정윤진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되게 화사하고 예뻐요. 아, 대표님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꼭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먼저 칭찬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아마 기업의 리더들,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네. 조직이라던가 단체라던가 이런 곳에서 리더 네.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방송을 들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네. 오늘 정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4.0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리더십, 그리고 그런 리더는 어떤 리더인지 오늘 함께 좀 말씀 나누려고 하거든요. 네네. 네, 4.0 시대에 원하는 리더는요, 수직적인 이런 전통적 리더십을 추구하는 리더가 아니고요. 정말 조직원과 경청하고 공감하고 또 피드백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코치형 리더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너무나 뛰어나고 물론 멋진 리더 분들이시겠지만 코치형 리더로서 다시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 3가지 정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자, 코치형 리더. 네. 방금 이제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과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하나씩 단계별로 따라오시면 네. 분명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대표님 혹시 2002년 월드컵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부분이실까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건 히딩크 감독이 네, 이렇게 막 선수들 응원해주고 이랬던 모습. 네, 맞습니다. 제가 네. 오늘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히딩크, 코치 히딩크 때문이었는데요. 네네. 선수들의 어떤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문제나 약점보다는 잠재력과 가능성이죠. 그래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최고의 그런 어떤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던 코치 히딩크가 있었는데요. 이제 조직에서도 구성원들의 어떤 성장과 가능성, 이런 잠재력들을 발굴하도록 도울 수 있는 코치형 리더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코치형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코치형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좀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는요. 긍정 프레임으로 세팅하라라는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긍정 프레임으로 세팅하라. 네. 네. 그 대표님 프레임은요. 제가 지금 대표님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프레임, 틀 안에서 뭔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틀 안에서 인식하고 해석하고 세상을 보는 어떤 마음의 창이기도 하고 조직에서 프레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비전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결국 리더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코치형 리더로서 긍정 프레임 훈련을 먼저 하는 부분이에요. 네네. 저는 프로코치로 훈련할 때 코치로서 가져야 될 이 프레임을 훈련하기 위해서 저의 어떤 이런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코치들은 이제 그 코칭 철학에 근거한 이 프레임으로 다시 세팅하는 훈련을 해요. 혹시 대표님 기업의 철학이 어떻게 되실까요? 온다며? 네. 제가 1번으로 추구하는 건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돕는. 와, 정말. 멋진 리더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멋진 기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추구하는 철학에 따라서 기업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또 함께 있는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처럼 코칭에서도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은 뭐냐면 구성원은 내지는 내 앞에 있는 대상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이 철학, 관점, 프레임을 훈련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리더로서 내가 그동안 봤던 관점을 내려놓고 나의 조직원을 볼 때 정말 저 친구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저 안에 있지라고 생각하고 이런 새로운 프레임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비즈니스를 열어가는 이 관계의 첫 시작이 너무나 긍정적이고
또 촉진하고 성장을 촉진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긍정 프레임으로 세팅해야 된다. 네, 이 부분입니다.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것들을 내려놓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좀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긍정 프레임 이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부터 코치형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하기 전에 질문해라. 질문해라. 네, 대표님 질문 좋아하세요? 질문 온토리 네. 통해서도 어마어마하게 하죠. 훌륭한, 이미 훌륭한 대표님이세요. 준비되어 있는. 아니 상황이 자꾸 그렇게 질문하게 네. 되어 있어요. 이 조직에서 정말 이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성장, 창조적인 사고를 열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의 비전에 맞춰서 뭔가 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하는 이런 기술과 연습들이 이제 코치형 리더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질문의 효과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님한테 제가 질문을 받게 되면요. 저는 마음을 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에 힘이 생기고 또 답을 얻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질문 때문에 내가 귀 기울이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에는 여러 가지 특징,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리더가 이제 조직원에게 질문하게 되면요.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고 또 한 방향으로 봤던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받으면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이제 관점이 확장되는 이런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중물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마중물. 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요, 이 우물에서 펌프질을 해야만이 물을 퍼올릴 수 있었거든요. 지하수 끌어올리는 거. 그렇죠. 네. 그 세대이시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바가지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게 되면 물이 막 솟아오르거든요. 맞아요. 이것처럼 조직원의 마음에서 창조적인 생각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질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질문을 잘 해야 돼라는 건 알지만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방법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포인트인데요. 사실 리더 정도의 자리에 왔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코칭 리더십에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훈련돼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느냐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 리더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비즈니스 환경까지 이렇게 질문받으면서 훈련받은 세대들은 아니죠. 그래서 질문이 다소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훈련하면 되고요. 정말 한두 가지만 제대로 질문 연습을 해도 조직원들의 생각을 열어줄 수 있고 정말 이보다 더 탁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좀 더 관점을 확장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스킬 정도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부분은 귀 기울여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는요. 질문의 스킬에는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이에요. 닫힌 질문, 열린 질문. 네. 근데 거의 조직에서 사용하는 질문들은 빨리 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예, 아니요에 빠른 대답을 원하는 이 닫힌 질문들을 무의식적인 패턴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닫힌 질문은 말 그대로 질문했을 때 나의 직원이 예 또는 아니요로밖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예. 반면 열린 질문은 질문을 통해서 뭔가 생각하고 또 다른 대안을 찾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생각을 열어주는 거, 이게 이제 열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제가 대표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번 달 목표 달성할 수 있겠어? 무서워. 네, 바로 이거예요. 무서워요. 네. 마음은 되겠나 싶지만 입으로는 일단 네 하고 봐야 되겠는데요. 네. 네 아니면 아니오죠. 그리고 아니오면 야단맞잖아.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네 아니오에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번 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연다면 어떠세요?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렇죠. 저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 이 질문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미 안 될 거라고 야단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러면 열린 질문으로 한번 하면요. 네. 무엇을 좀 다르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표님 어떠세요? 된다는 가능성 쪽에 이렇게 포커싱을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막 고민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열린 질문은요, 사실 내가 조직원을 인정할 때 적어도 이 사람 안에 답이 있다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열린 질문을 좀 할 수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딱 두 가지 적용점이에요. 그동안 했던 질문의 패턴을 어떻게와 무엇으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네. 그걸 집어넣어서 질문을 하면 훨씬 네. 열린 질문으로 가기 네. 쉽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다르게 하면 좀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 이 두 가지의 스킬들을 한번 네. 오늘 우리 리더님들이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부정 질문과 긍정 질문이에요. 부정 질문은 말 그대로 이 질문을 했는데 이 부정 질문 때문에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유, 변명, 합리화. 그런데 이제 긍정 질문은 질문 자체가 긍정의 에너지로 사고의 방향성을 끌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긍정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생각을 열어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표님께 질문을 좀 해보면요. 네. 먼저 부정 질문부터 해볼게요. 네. 왜 이번 달에 목표 달성을 못했어? 뜨끔해라. 어떠세요? 저 무섭죠? 네. 아니 근데 사실 지금 네. 그냥 설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네. 마음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지금 훅 오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네. 질문했었을 때는 결국 무서운 대표님 앞에서, 무서운 나의 팀장님 앞에서 이유와 변명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지금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네. 저도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네. 그렇죠. 네, 변명거리 네. 막 찾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떻게 하면 이번 달 목표를 우리가 달성해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정말 희한한 게요. 네. 저 되게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잖아요. 네. 부정 질문 왔을 때 제 마음의 컨디션과 네. 긍정형의 질문이 왔을 때 마음의 컨디션을 좀 네. 느끼면서 들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이렇게 네. 확 하고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신뢰를 기반으로 네네. 하고 아까 우리가 프레임 얘기했죠. 적어도 당신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있어라고 그렇게 신뢰하기로 리더들이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대화를 열어가다 보면 이제 긍정 대화 그리고 열린 대화를 또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질문만 더 해보면 도대체 왜 협업이 안 되는 거야?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좀 무엇을 다르게 하면 우리가 좀 협업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리더분들이 아주 그냥 패턴적으로 하는 질문이 왜라는 질문인데요. 왜라는 질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이냐면 이 조직의 비전과 목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에 대한 질문을 확인할 때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와 어떻게와 무엇을 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 세 가지 외워서 꼭 질문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도 한번 대표님하고 말씀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피드백 스킬이에요. 대표님 피드백 어떻게 좀 대표님이시니까 철학도 있으시고 너무 훌륭하셔서 잘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잘 들어주기. 내가 옳다는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들어주기. 그거는 꼭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훌륭하세요. 왜냐하면 이 피드백도 그 사람에 대한 존중, 경청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리더분들한테 필요한 발전적 피드백 스킬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직의 구성원들이 뭔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된다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은 분명히 피드백이 필요한데 화내면서 하는 피드백, 감정이 섞인 피드백은 사실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이라도 구성원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혹시 대표님 제가 좀 감정적으로 화내면서 막 얘기했는데 내용은 다 틀리지 않아요. 그럼 그런 피드백 받으셨을 때 혹시 과거 경험이 있다면 이런 비슷한? 어떨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구절절 옳은 얘기인 거는 알겠는데 마음은 썩 유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내가 참여해서 뭔가 해봐야지라는 의욕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드백도 분명히 훈련과 스킬이 필요한데요. 오늘 그래서 피드백의 공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공식대로 또 따라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공식을 얘기하기 전에 잠깐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을 할 때에는 내가 정말 나의 구성원을 위해서 성장을 위한 피드백인가? 아니면 지금 그냥 내가 화가 나서 이 얘기를 안 하면 참을 수 없어서 하는 피드백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먼저 좀 본인을 체크하고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아무리 좋은 피드백이라도 긍정적인 이런 감정의 상태가 안 됐을 때 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감정을 좀 정리하는 거,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피드백을 할 때 이 환경들, 그리고 나의 비언어, 표정, 이런 것들도 조금 점검이 된 다음에 피드백을 한다면 이제 아주 보다 탁월하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하는데 첫 번째는 행동에 포커스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요. 오로지 그 행동, 사실적 행동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그 영향 또한 사실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구성원에게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좀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내가 너에게 원한다라는 부분을 요청할 수 있는 거. 이런 세 개의 공식에 의해서 피드백을 한번 훈련해보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행동, 영향, 네. 요청. 네, 이렇게 그렇죠. 3단계로.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좀 역지사지를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대표고 우리 대표님이 저의 이제 조직원이세요. 네네. 그래서 김 대리님이 오늘 미팅 시간에 계속 말을 끊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지금 이 조직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말을 끊는 일이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흐려지고 다른 분들은 준비해 온 것들을 발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기가 좀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그럼 세 번째는 정중하게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 대리 앞으로는 우리 조직원이 얘기를 할 때 끝까지 경청하고 나서 좀 공감해주고 반응해준 다음에 김 대리의 의견을 얘기한다면 어떨까? 그러면 분위기도 정말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김 대리가 오해받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네. 이렇게 네. 그러면 행동,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달라지기를 원하는 발전적인 어떤 이런 피드백 스킬에 대해서 네네.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너 왜 그래가 아니라 그렇죠.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네. 이런 영향이 있으니 너가 이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이렇게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네.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발전적 피드백은요. 네. 정말 조직원의 성장을 위한 부분이고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피드백을 통해서 저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피드백을 할 때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코치형 리더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교훈을 얻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코치형 리더의 역할이죠. 네. 자, 오늘 그 코치형 리더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네. 프레임을 다시 재정립하는 것부터 피드백하는 네. 방법까지 이렇게 네. 쭉 살펴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한번 해보는 건 것 같아요. 네. 꼭 해보시고 와 정말 괜찮네 라는 것들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시간에도 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다음 네.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